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이렉트 이센터 자동차 5팀의 남은영 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후 뭐 하세요? 당연히 집에 가시겠죠. 저는 그룹 운동을 좋아했고 자전거 타는 거 한때는 진짜 좋아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활동을 멈추고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집에서 기다린 지 벌써 10개월째네요. 그런데 집에 가선 딱히 할 일도 없고 혼자 있어야 할 때는 집에 가는 게 진짜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우리들의 이야기 공모전 영상을 만들면서 또 다른 취미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를 영상에 담아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씩 배웠는데요.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만든 것 같아요. 만드는 건 진짜 쉽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도 사라지고 팀 교육도 할 수가 없어서 선주나 업무 이슈 같은 걸 팀원에게 영상으로 만들어주면 다들 출근할 때 이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1인 미디어 방송학과가 생긴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 다녀볼까 하는 그런 또 고민이 생기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코치의 피드백과 코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치는 팀장님의 업무를 잠시 대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팀원의 업무 향상과 팀 융합이 되도록 팀장님과 팀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상생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저도 신입 코치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열정은 앞서는데 제 마음과 다르게 팀원들과 오해도 생기고 마찰도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요즘 말하는 젊은 꼰대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꼰대는 어떤 사람인지 영상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빈터씨, 네.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회사 대표랑 형 동생 사이라고 괜히 나대지 마. 알았어? 그게 무슨 말? 나대지 말라고 새끼야. 진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저 실장님,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뭐야?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 졸업은 어떻게 한 거야? 인맥 타고 들어왔으면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야? 오늘 출근해서 뭐 했어? 계속 멍 때리고 있었지? 어제 집에 가서 그냥 잤지? 업무 본 거 잠깐 공부해봤어? 죄송합니다. 또 막혔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 인간한테 진짜 물어보기 싫은데. 분명히 뭐라고 또 할 텐데. 제발 그만해. 오늘도 시작된 요즘 시대를 밀레니얼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꼰대 상사가 있고 충성을 부르는 어떤 상사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꼰대 상사의 쓴소리보다는 고생하고 수고 많았다는 이 한마디가 직원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하고 정말 잘했다와 네가 최고야 라는 아낌없는 칭찬이 충성을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팀장님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저 좋은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없죠. 업무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잦은 실수를 하는 팀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코칭을 하면 되는지 항상 고민이었는데요. 업무 효율을 높이는 코칭 방법은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다이렉트 상담은 업무 특성상 단순 안내가 아니기 때문에 오상담이나 오처리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코치와 팀원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일에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팀원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두려워하거나 잔소리로 여길 수 있는데요. 저도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건데요. 피드백을 할 때는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업무 방법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때와 장소를 구분하면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직원들이 듣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나 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팀원 간의 소통은 정말 중요한데요. 우선 팀원 입장에서 들어줘야 하고 팀원이 말을 할 때는 자르거나 끼어들지 말아야 되고 화가 나는 일이라도 얼굴에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소통과 공감하는 경청은 절대 쉽지가 않고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반성하고 조금씩 방법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오전에는 집중을 잘 하다가도 오후에는 리듬이 깨지고 상담과 후선 업무에 지칠 때가 있는데요. 혹시 그런 팀원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고 독려도 해주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된다고 고민하는 팀원에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서로 질문도 하고 응답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간혹 상담을 잘했으면서도 잘했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즉각적인 칭찬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상호 간의 신뢰도 생기고 더욱 큰 시너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오는 369, 바로 슬럼프인데요. 매일 반복되는 상담과 매일 반복되는 업무로 지치기도 하고 유난히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화가 난 고객님의 불만 전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상담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상담사라면 누구나 겪는 일 아닐까 싶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회사를 다니는지 그동안 참고 견뎠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복지 혜택도 있고 그리고 정규직 6년차마다 대리와 선임이라는 승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QA나 교육 강사와 같은 직무 전환 기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을 하는 직원들은 매일매일 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월 받는 평가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되면 회사를 그냥 다니기보다는 좀 더 계획적으로 비전을 가지게 되고 또 슬럼프를 만나더라도 금세 떨쳐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치는 팀원과 팀장님 사이에서 문제 해결도 해야 하고 업무 성과도 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코치가 중간에서 힘든 역할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더 높아지고 행복지수도 급격하게 떨어질 텐데요. 현재 리더 교육과정에 있는 분들은 코치는 팀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감이다 라는 생각으로 인해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코치가 가져야 할 마인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 불만이나 개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뻔하지만 생각보다 절대 쉽지 않은 코치의 코칭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10분 안에 모든 걸 표현하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됐고요. 그래도 이렇게 길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